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요 7월 공모주의 핵심 정보들을 이번 영상 한 번에 모두 모아본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필수적인 정보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빽빽해졌는데요. 이 점 유의해서 영상 시청해주세요. 자, 7월 공모주 일정 먼저 캘린더부터 살펴보면요. 7월에는 일반 기업 공모가 8개, 스펙 기업 공모가 4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7월 1주차인 7월 4일에서 7월 8일 주차에는요. 영창케미칼이 7월 4일에서 5일날, HPSP가 7월 6일에서 7일날 공모를 예정하고 있고요. 스펙 기업으로는 대신 스펙 12호가 청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2주차에는요. 루닉과 IBK 스펙 18호가 화요일에서 수요일날 청약을 예정하고 있고요. 7월 3주차가 참 종목들이 많고 핵심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7월 18일과 7월 19일에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청약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일하이텍과 겹치는 청약 일정으로 ICH와 에이프릴바이오 신한스펙 10호가 19일에서 20일날 청약을 예정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의 청약금이 환불되는 21일날 청약을 진행하는 수산인더스트리마저 7월 3주차에 청약 대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4주차에는요. 대성하이텍과 유안타스펙 9호가 월요일에서 화요일 청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주의사항으로 공모주 청약 일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본 영상은 6월 28일 화요일 기준으로 청약 일정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6월 28일 이후에 청약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점은 감안해서 영상 참고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요,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일반 기업 공모주들을 지금부터 6가지의 기준으로 워밍업 해보는 영상입니다. 각 개별 기업이 어떤 사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영상이 아니라요, 7월 공모주가 이렇게 많은데 이 공모주들을 6가지의 기준으로 빠르게 워밍업하는 영상이라는 점 유의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기준 바로 업종과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실 표는요 모두 청약일 순서 기준으로 가장 빠른 영창케미칼부터 가장 늦은 대성하이텍까지 8개의 기업들이 차근차근 소개가 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하는 영창케미칼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요 투자 포인트는 아마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극자외선 공정, EUV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NH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 HPSP 역시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고압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데 이러한 고압 열처리 장비가 공정 미세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7월 2주차에 청약을 진행하는 NH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 루닛은요, 의료 영상 AI 기업인데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암을 진단하는 AI 판독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네 번째, 저희 안어주가 가장 주목하는 회사는 바로 KB 대신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성일하이텍인데요. 2차전지 리사이클 전문 기업이라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다섯 번째,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ICH는요, IT기기 소재를 만드는 필름형 안테나, 전자파 차폐 등의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에이프릴바이오는 NH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데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하는 수산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발전 설비에 필요한 정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주관하는 대성하이텍의 경우에는 공작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앞으로 전방 산업을 2차전지, 방산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8개의 일반 기업 공모주 중에서요, 저희 안어주가 특별히 주목하는 공모주는 바로 7월 18일에서 19일날 진행하는 성일하이텍과 7월 4일에서 5일날 진행하는 영창케미칼, 그리고 7월 20에서 21일날 진행하는 수산인더스트리입니다. 나머지 5개 기업도 저희 안어주가 기대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영상에서 8개 기업에 대해서 모두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영상이 지루해지고 조금 늘어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5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표에는 작업을 해놨지만 영상에서는 이 3가지 기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과 투자 포인트로 살펴본 7월의 8개의 공모주 중에서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제가 설명할 5가지 기준에 잘 초점을 맞춰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7월 공모주를요, 희망 공모 가격, 상장 예정 시가총액, 전체 공모 금액, 일반 공모 금액, 균등 수량을 바탕으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공모 금액, 즉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배정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모주 투자자에게 괜찮은 수익을 안겨주려면 공모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또한 균등 배정 수량도 내가 균등 배정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균등 모집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배정받을 수 있는 균등 배정 주식 수도 늘어나겠죠. 최근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기관 경쟁률이 높았던 공모주에는요, 평균적으로 25만 건 정도의 청약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고 균등 배정 수량을 보시면요, 내가 저 균등 배정 수량을 25만 주 혹은 30만 주 가량으로 나누었을 때 균등 배정이 몇 주 정도 되겠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8개 기업 중에서 저 야너주는요, 영창케미칼, 성일하이텍, 수산인더스트리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전체 공모액과 일반 공모액은 모두 상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 먼저 영창케미칼은 희망 공모 가격이 15,000원에서 18,600원인데요. 이러한 희망 공모가를 기준으로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1,500억 원에서 1,880억 원 사이이며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금액은 112억 원, 균등 모집 수량은 30만 주입니다. 두 번째, 성일하이텍은 희망 공모 가격이 47,000원에서 47,500원인데요.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5천억 원에서 5,800억 원 사이이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금액은 317억 원입니다. 성일하이텍의 균등 배정 수량은 33만 3천 주가량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산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희망 공모 가격 35,000원에서 43,100원이고요.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5천억에서 6,150억 원,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금액은 616억 원으로 7월 일반 기업 공모주 중에서는 공모 금액이 가장 큽니다. 균등 배정 수량 역시 71만 주로 균등 배정 수량도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러한 7월 공모주 주관사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희망 공모 가격과 주관사의 평가 기준으로 공모가 상단 대비해서 주관사의 평가 금액은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주관사의 평가는 자신들이 선정한 공모가 산정 방식으로 평가를 내린 것일 뿐 상장일날 주관사의 평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따라서 주관사의 평가 금액은요,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영창케미칼은 주당 25,000원, 시가총액으로는 2,540억 원으로 주관사가 평가해서요, 상단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35%가량 된다고 나오고요. 성일하이텍은 주관사의 평가는 65,000원, 평가 시가총액으로는 8천억 원으로 공모가 상단인 47,500원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39% 나옵니다. 다음으로 수산인더스트리는 주관사의 평가는 51,000원, 공모가 상단인 43,100원 기준으로는 업사이드가 19%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러한 주관사의 평가 상단 대비 업사이드가 큰 종목은 바로 루닛과 에이프리바이오였는데요. 루닛과 에이프리바이오가 공모가 상단 대비 주관사의 평가가 훨씬 더 높은 건 바로 미래의 추정 순위니까 적용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주관사의 평가 기준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요, 루닛의 경우에는 2025년의 추정 순이익의 현재 가치 295억 원에 PER 35배를 계산해서 주관사가 평가를 내렸고요. 에이프릴바이오 역시 2024년의 추정 순이익의 현재 가치인 145억 원에 PER 30배를 곱해서 평가 가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사의 평가가 크게 나온 거죠. 영창케미칼, 성일하이텍, 수산인더스트리의 평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영창케미칼은 내년 2023년 추정순이익의 현재 가치인 140억 원에 PER 18배를 적용했는데요. 이때 비교 기업으로는 램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DNF, 캠트로닉스, ENF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소재 기업의 PER을 적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일하이텍의 경우에는요, 2023년에 추정되는 에비타의 현재 가치인 270억 원에 31배를 곱해서 주관사가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때 참고한 비교 기업은 바로 LNF, 코스모 신소재, 천보의 에비타를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산인더스트리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500억 원에 PER 15배를 적용해서 주관사의 평가를 계산했는데요. 이때 참고한 비교 기업은 한전 KPS, 일진파워, 금화 PSC를 참고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월 공모주 구주 매출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공모주 중에서 구주 매출이 있는 기업은 첫 번째 영창기업, 두 번째 ICH, 세 번째 수산인더스트리, 네 번째 대성하이텍이 구주 매출이 있었습니다. 영창케미칼의 경우에는 구주 매출이 17%, 구주 매출 수량은 40만 주였고요. 금액으로는 74억 원, 구주 매출자는 벤처금융펀드 9개였습니다. 다음으로 ICH의 경우에는 구주 매출 비율이 12%, 수량으로는 14만 5천 주였고요. 금액으로는 64억 원인데 구주 매출자는 최대 주주였고요. 수산인더스트리는 구주 매출 비율이 가장 높은 25%를 기록했는데요. 매출 수량도 142만 9천 주였으며 매출 금액도 616억 원으로 꽤나 컸습니다. 구주 매출자 역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라서요. 이 점이 수산인더스트리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영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대성하이텍의 경우에는 구주 매출 비율이 22%, 수량으로는 72만 주였으며 금액으로는 65억 원, 구주 매출자는 최대 주주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통 가능 수량, 비율, 금액, 그리고 환매 청구권까지 살펴볼게요. 먼저 환매 청구권은 8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성일 하이텍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은 종목이 환매 청구권을 부여했다는 아이러니가 있네요. 다음으로 유통 비율과 유통 금액을 살펴보면요.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8개는요. 유통 가능 금액이 상장일날 꽤나 다 높았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 이하면 상장일날 주가가 수급으로 인해서 자주 상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7월 공모주 중에서는 유통 가능 금액이 가장 낮은 건 대성하이텍으로 408억 원이었고요. 영창케미칼은 680억 원, 성일하이텍은 1954억 원, 수산인더스트리 역시 1971억 원으로 성일하이텍과 수산인더스트리는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높고 공모 금액이 큰 만큼 유통 금액도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7월의 공모주 8개, 주관사는 어디이고 청약 수수료는 어디인지, 그리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을 하려면 청약 자격은 언제까지 부여되는지 등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7월에 있는 공모주 중에서 주관사가 청약 자격에 있어서 청약 전일까지 무조건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 증권사는요, 바로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요, HPSP와 루닛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 3개의 종목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3개의 종목 공모주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 전일까지 미리미리 계좌 개설을 해두셔야 하고요.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성일하이텍을 KB증권과 동등한 수량을 주관하기 때문에 KB증권과 대신증권 둘 중에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해서 청약하실 분들이라면 대신증권의 계좌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셔야겠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000원의 청약 수수료를 부과했고요. 보시는 표의 청약 한도 그리고 최대 청약 증거금은요, 최저 등급 기준으로 청약 한도를 작성했고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증거금을 미리 계산해본 수치입니다. 자, 최소 청약과 최소 청약 증거금은요, 내가 균등 배정에만 참여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예시인데요. 최소 청약 주수는 모두 다 10주씩인데 대성하이텍의 경우에만 50주였다는 점 유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7월의 8개 일반기업 공모주의 핵심 내용을 최종적으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일, 주관사, 종목명, 주요 투자 포인트, 균등 배정 수량, 시가총액을 공모가 상단 기준, 억원 기준으로, 주관사의 평가, 그리고 주관사의 평가 기준으로 상단 대비 업사이드,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을 표로 나타내 보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잠깐 화면을 정지해 두시고 표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보시는 표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것이 저희 야너주가 주목하고 있는 7월의 공모주인데요. 바로 하나금융투자에서 7월 4일과 5일에 주관하는 영창케미칼, 7월 18일과 19일에 KB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성일하이텍, 7월 20일과 21일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하는 수산인더스트리가 그 후보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반도체 공정 미세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HPSP, 딥러닝 AI 기술을 암 진단에 활용하고 있는 루닛, 필름형 안테나 등 소재를 만드는 ICH,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 개발하는 에이프릴바이오, 2차전지, 방산 등으로 부품을 확대하고 있는 대성하이텍까지 이러한 8개의 공모주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 영역이 어떻고 회사의 매력도는 무엇인지는요, 저 야너주가 하나씩 영상으로 차근차근 앞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 일반 기업 공모주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4개의 스펙주가 있었죠. 바로 대신 밸런스 12호 스펙, IBKS 18호 스펙, 신한 10호 스펙, 유안타 9호 스펙이었는데요. 이런 스펙주들은 어떨까요? 저희 안어주가 공모 주식수, 일반 모집 수량, 균등 배정 수량, 그리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 예상 수익, 그리고 수수료까지 표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가정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스펙에는 청약이 35,000건 정도 몰린다. IBK와 유안타 스펙에는 2만 건 정도가 몰린다는 가정하에 예상 균등 수량을 계산해 보았고요. 이러한 스펙주 상장일 날 2,150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고 예상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보시는 표의 예상 수익은 균등 배정에만 참여했을 때의 예상 수익이고요. 이러한 예상 수익에 증권사의 청약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스펙주의 균등 배정에만 참여한다면 그닥 매력이 없을 것으로 저희 안어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펙주들이 일반 기업의 청약과 겹치기 때문에 더더욱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일 뿐 공모주 청약 권유가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주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자, 7월 이렇게 빡빡했던 공모주 일정을요 6가지의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 어떤 공모주가 가장 기대가 되는지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부터 영창케미칼의 공모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청약에 앞서서 저희 야너주가 각 기업별로 워밍업하는 영상도 준비할 테니까요. 야너주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